어르신들께 식사 후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속이 쓰리고 배가 더부룩하고 나 시큼한 것이 목으로 넘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거나 무엇을 잘못 먹은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러한 느낌들은 우리 나이에 흔히 나타나는 친구인 위식도 역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이 질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위식도 역류가 무엇인지, 그 증상들은 어떤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위와 화해하여 맛있게 식사하고 숙면을 취하며 더 이상 불편함에 시달리지 않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매일 자신의 위를 더 잘 관리하는데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르신들, 우리 위를 사랑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로, 위식도 역류, 익숙한 방해꾼에 대해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위를 음식을 담는 주머니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식도 입에서 위로 음식을 전달하는 관, 끝에는 작은 문처럼 생긴 판막이 있습니다. 보통은 음식이 내려간 후에 이 문이 단단히 닫혀서 위액과 음식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이 문이 약해지거나 제때 닫히지 않으면 위액과 음식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식도 역류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들은 가슴 부위에 타는 듯한 통증이며 때로는 목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속쓰림이라고 부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또한 신물이 올라오거나 입안에서 시큼한 맛을 느끼거나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원인 모를 만성적인 마른 기침, 쉰 목소리 또는 목 통증을 겪기도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시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더 이상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불편함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임하여 위가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진찰을 받으러 오셨는데 감기 때문에 기침이 계속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그분의 기침은 위식도 역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매우 놀라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치료법을 안내받은 후 그분께서는 기침이 훨씬 줄어들었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르신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절대로 임의로 진단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하나라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 정확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위에 좋은 식단, 식사에서 얻는 명약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음식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은 역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위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께서 고통스럽게 식단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적절한 식단은 위산 분비를 줄이고 식도 판막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서 역류의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위가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 어르신들께서는 더 맛있게 식사하고 소화가 더 잘 되며 더 이상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맵고 뜨거운 음식, 신음식, 기름진 음식, 초콜릿, 커피, 진한 차, 탄산음료와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대신 죽, 수프, 삶거나 찐 채소와 같이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대신 하루 동안 식사량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드세요. 저에게는 아주 매운 음식과 커피를 매우 좋아하시던 친척분이 계셨습니다. 심한 위식도 역류를 겪으신 후
그분께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운 음식의 양을 점차 줄이고 커피 대신 허브티나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점차 그분께서는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가벼우면서도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담백하게 먹는 것이 몸도 더 건강하고 소화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매 끼 식사는 자신의 위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식단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올바른 생활 습관, 위를 보호하는 방팩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무엇을 먹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 매일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위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이 위식도 역류가 계속 재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은 위와 식도 판막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위산 역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불편한 증상이 덜 나타나며 어르신들께서는 속 쓰림에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천천히 먹고 음식을 잘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저녁에는 너무 배부르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르신들께서는 위가 음식을 소화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가볍게 걷거나 잠시 똑바로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주무실 때 역류가 자주 발생한다면 침대 머리 부분을 약 15도 20cm 정도도 높여서 베개를 더 사용하거나 침대 다리 밑에 받침을 두어 위산이 역류하기 어렵게 해보세요. 제 고객 중 한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바로 TV를 보러 눕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 습관의 해로움에 대해 설명해 드린 후 그분께서는 식사 후에 집 주변을 가볍게 걷는 것으로 바꾸어 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짧은 시간 안에 밤의 속쓰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훨씬 더 잘 주무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작은 습관인데도 이렇게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 일상 습관의 작은 변화가 위 건강에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중 도움의 차이로머니 체중과 허리둘레 관리, 위를 위한 압력 감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위식도 역류와 체중이나 허리둘레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체중, 특히 큰 허리둘레는 위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여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특히 복부 지방을 줄이면 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식도 판막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량은 역류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여 어르신들께서 더 가볍고 유연하며 모두든 활동에 더 자신감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께 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몸을 선사할 것입니다. 체중을 관리하려면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가혹하게 살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과체중이셨고 끊이지 않는 위식도 역류 증상에 대해 항상 불평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도하고 식사량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격려했습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분께서는 몇 킬로그램을 감량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역류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체중 감량이 제 위 건강에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체중 1kg을 줄일 때마다 위에는 압력이 줄어들고 건강을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적정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소화 시스템을 위한 진정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스트레스와 불안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는 더 많은 위산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위 주변의 근육도 쉽게 수축되어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소화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위산 생성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역류 발생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위도 진정될 것이고 어르신들께서는 더 편안하고 더 잘 주무시며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서, 잔잔한 음악 감상, 간단한 명상 또는 자녀나 손주,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매일 밤 7, 8시간의 깊고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매일 몇 분 동안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자주 권합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적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전에는 사소한 걱정이 많아서 위가 항상 뜨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호흡 연습을 한 후 그분께서는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졌고 놀랍게도 속쓰림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호흡만으로도 위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더 침착해지고 식사도 더 맛있게 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편안하게 지내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편안한 마음은 위를 위한 귀중한 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인 약물 사용 금지 및 정기 검진,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어르신들, 아무리 조금 건강해졌다고 느끼시더라도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을 사서 드시거나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위험하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의사의 치료 계획을 준수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위를 보호하는 강철 방패입니다. 의사는 어르신들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고 다른 심각한 질병들을 배제하며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찾아가고 치료를 따른다면 자신이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훨씬 더 안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위험한 합병증을 예방할 것입니다. 제 고객 중 한 어르신은 속쓰림이 있을 때 임의로 제산제를 사서 드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상태가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의사는 만성 역류로 인한 식도 손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그분께서는 엄격하게 치료를 준수하셨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임의로 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항상 의사와 연락을 유지하시고 약이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세요. 이것이 부드럽고 평화로운 위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위식도 역류의 중요한 측면들과 위를 돌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 보시다시피 우리가 위식도 역류를 이해하고 위와 화해하는 방법을 안다면 위식도 역류는 결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위는 어르신들께 맛있는 식사, 편안한 잠,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한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절대 희망을 잃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마세요.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이 정보들이 유익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큰 라이크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자신의 위를 항상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비법을 적용하셨나요?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소중한 경험들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고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대화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들 모두 항상 즐겁고 건강하시며 부드럽고 건강한 위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